오늘 열린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학생 인권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조례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의 찬성 측은 김 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사천의 비토섬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6월에 가볼 만한 곳에 선정됐습니다. 비토섬은 연륙교로 연결돼 있으면서도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6월 5일 오늘은 환경의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깨끗한 공기를 위해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노선에 투입되는 수소버스와 이동식 수소 충전소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은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주제는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깨끗한 환경을 향한 우리 국민의 의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수소 사회에 대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수소버스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한 대가 1km를 주행할 때 4.86kg, 연간 42만 kg의 공기 정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성인 76명이 1년간 마실 수 있는 공기입니다. 정부는 수소버스의 보급을 2022년까지 시내버스 2,000대로 늘리고 정부는 창원시가 추진해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같은 정책이 환경수도 창원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노선에 투입되는 수소버스도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배기가스 대신 물만 배출되는 친환경 버스입니다. 올해 이곳 창원을 비롯한 7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보급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 창원의 수소버스는 전국에서 최초로 실제 운행 노선에 투입됩니다. 이동이 가능한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도 창원에 처음 설치됐습니다. 환경의 날 창원시는 다가올 수소 사회를 미리 선보였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학생인권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조례 제정이 이대로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찬성 측은 김 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의장이 직권 상정할 만큼 예외적이고 비상적이지 않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학생인권 조례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결국 상위법인 초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인권은 학칙으로 제한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 의장은 이미 지난달 이 같은 결심을 했고 그동안 본회의에 붙일 경우 가결 가능성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제정 찬성 측은 김 의장이 촛불 민심을 외면했다면서 즉각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김 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김지수 의장님이 걸림돌이다 라고 말해지는 것을 듣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라는 것. 의장 직권 상정이 무산되면서 본회의 처리를 위한 동력이 크게 꺾였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남은 가능성은 7월 임시회까지 재적 의원 3분의 1, 20명의 도의원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건데 그런 움직임은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김지수 의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고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이대로 폐기될 공산이 커진 셈인데 11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들어가는 내년 7월 이후에나 새로운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그래서 나옵니다. 공교롭게 이번 주부터 3주간 병가를 떠난 박종훈 교육감은 이 같은 도의회의 움직임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사천의 비토섬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6월에 가볼 만한 곳에 선정됐습니다. 연륙교로 연결돼 있으면서도 신비함이 많이 남아있는 비토섬에 김태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해고속도로 곤양나들목에서 20분을 달리자 토끼와 거북을 닮은 섬 모양 때문에 별주부전의 전설을 간직한 사천 비토섬에 이릅니다. 물이 빠져 넓게 드러난 갯벌은 마치 서해안을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얼굴보다 큰 자연산 낙지를 잡는 안악의 손길이 분주하고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투석식으로 키우는 굴 양식장의 이채로운 장면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비토섬의 부속섬인 벼락도는 섬 전체가 낚시공원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해상 펜션과 캠핑장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의 숙박에 적당합니다. 또 하나의 부속섬인 월등도는 하루에 2번 길이 열립니다. 막 열린 길을 호젓하게 걷기도 하고 차갑지 않은 6월 바다에 발을 담가도 좋습니다. 2번 열리는 길. 아마 또 그래서 더 우리가 이 길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 그죠? 우리가 늘 다니는 길은 편안하게 아무 감사함도 없이 다녔는데. 섬 어디서나 사천 와룡산, 하동 금오산, 남해 망운산을 볼 수 있고 날이 좋을 때는 지리산 천왕봉도 시야에 들어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내려서 한적한 길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옆에 바다가 펼쳐져 있어 향긋한 갯내음도 풍겨옵니다. 바쁘게 살던 일상을 떠나와서 아주 옛날에 내가 이렇게 편안한 곳에 어딘가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섬이 아닐까. 한국관광공사는 섬 전체를 차로 돌 수 있으면서도 어디에 내리든 환상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사천 비토섬을 6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시대버스업체 경영과 서비스 평가 용역에서 표준 운송원가의 적정성이 판단 불가로 결론나자 일부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용역 결과를 보고받은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화정림 의원은 표준 운송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왜 용역을 했느냐며 지적했고, 유재수 의원은 일부 업체의 인건비 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용역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용역업체는 현행 총액 지원 제도에선 표준 운송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경상남도와 지역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남강댐물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물로 빚어졌던 지역 간의 갈등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부산과 경남은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취수원이 낙동강 오염을 이유로 지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남강댐물 공급을 요구해왔고, 경남 서부 지역의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남강댐 안전성과 생활터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제24회 환경의 날을 맞아 사단법인 환경정의가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환경 피해 사례를 조사해 침묵하면 안 될 2019 환경 부정의 사례로 하동화력 주변 명덕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선정했습니다. 명덕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피해의 불공정성, 미래세대 영향, 과정의 정당성, 손해배상과 대책 부문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천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삼천포 대교공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18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사천시 대방동 일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천시는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의 기본 구상과 기술적 타당성 영역 보상, 분양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남해군 특산물인 마늘 초매식에서 오늘 새남해 농협 농산물 공판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남해 마늘은 700헥타르에서 9,800여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겨울철 따뜻한 기온과 봄철 적당한 기후로 마늘 품질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오늘 경매 최고가는 1kg에 3,700원, 평균 단가는 1등품 3,000원, 2등품 2,200원, 3등품은 1,900원 선에 머물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기관 SOC 협의체가 개발한 SOC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운영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공기관 SOC 협의체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도시와 주택, 공항,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공공기관들이 만든 조직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의 상품화와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개천예술제의 가장행렬을 이끄는 진주성 취타대 팀이 독일 베를린 카니발 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합니다. 진주성 취타대 팀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카니발 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해 한도 문화예술 교류 증진 활동을 펼칩니다. 진주성 취타대 퍼레이드 참가는 제독 한국문화협회와 공식 초청을 이루어졌으며 진주예총은 오는 10월 개천예술제 가장행렬에 독일 공연팀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경남 방송자문위원회 정례회의가 오늘 당사 창옥 사원에서 열렸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 보탬이 되는 방송 제작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문위원은 이에 앞서 김호현, 정영화 위원을 비롯한 4명의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각종 작품상을 수상한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팀에 MBC 경남의 위상을 높인 점을 높이사 격려패와 격려금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